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인물은 바로 한비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의 지혜가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오늘날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한 거대한 제국을 세운 그 위대한 철학이 사실은 한 남자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실패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비자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보세요. 그의 사상은 말 그대로 제국을 건설하는 설계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어땠을까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자기 조국도 심지어 자기 목숨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정말 모순 덩어리입니다. 보세요. 한나라의 왕자, 그러니까 금수저였는데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왕 앞에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써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글을 본 진나라 왕이 이 사람 천재다 하면서 한나라를 쳐들어와서 한비를 데려가 버립니다. 결국 조국을 구하려던 글이 조국을 망하게 한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옛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정말 이 지독한 역설, 이 비극이 그의 철학을 더 날카롭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한비라는 사람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살아남았죠. 진시황의 폭정 때문에 법가하면 뭔가 나쁜 이미지, 막 폭력적인 이미지가 씌워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후로도 수많은 왕조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인해예지 유교 국가입니다 하면서 뒤로는 뭘 봤을까요? 바로 이 한비자를 봤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기술, 그야말로 황제들의 비밀 과외 교재, 제왕학의 교과서였던 셈이죠. 자, 그럼 그 제왕학의 교과서라는 한비자 사상의 핵심이 대체 뭘까요? 딱 세 가지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법, 술,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싸는 바탕에 도가 깔려 있죠. 자, 지금부터 이 개념들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세. 한자로는 형세 세자를 쓰는데 이건 당신이 가진 권위, 당신이 서 있는 위치의 힘을 말합니다. 한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권위는 그 사람이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나온다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초나라 위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력이 엄청 좋아서 백보밖에 것도 다 봤대요. 근데 정작 자기 눈앞에 눈썹은 못 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나라인 월나라를 칠 계획은 세우면서 정작 자기 나라의 문제점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신하가 이 점을 꼬집어 주자 그제서야 깨달았죠. 여기서 한비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결국 내 위치, 내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그 자기 인식이 권위의 진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법률할 때 법인데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뜻해요. 이때 말하는 법은요, 그냥 법 조항 몇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조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절대적인 원칙,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지키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지키는 자가 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 결국 원칙의 힘이 곧 나라의 힘이라는 거죠. 이 원칙의 힘을 보여주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나라의 태자,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이 급하게 부르니까 비를 피하려고 수레를 탄 채로 궁궐 문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근데 운지기가 딱 막아섭니다. 법에 따라 안 됩니다. 태자가 누군데 감히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문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무기로 말과 수레를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완전 난리가 났겠죠. 태자가 엉엉 울면서 왕한테 달려가서 저 운지기 죽여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왕의 반응이 대반전입니다. 왕이 뭐라고 했냐면 법이 무너지면 내 권위도 무너지고 나라도 끝장이다. 저자말로 내 진짜 신하다.
하면서 그 문지기를 바로 승진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왕보다 태자보다 위에 있다는 걸 딱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 바로 술입니다. 기술할 때 그 술자요. 술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통제의 기술입니다. 리더가 아랫사람들을 다루고 잠재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노하우 같은 거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둘째, 상과 벌을 확실하게 줘서 사람들을 움직여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방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아주 작은 싹일 때 미리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한 비자가 노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일은 쉬울 때 처리하고 큰 일은 작을 때 시작해야 한다. 딱 이 말입니다. 이 술을 제대로 못 써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바로 오나라 왕 부차입니다. 월나라 왕 구천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충신 오자서가 계속 말했어요. 폐하, 저 사람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지금 제거해야 합니다. 저 나쁜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고 그렇게 간언했는데 부천은 에이, 괜찮아 하면서 구천을 살려보내줬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들 아시는 와신 상담 끝에 돌아온 구천에게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작은 싹을 내버려뒀다가 나라 전체가 뽑혀나간 거죠. 자, 지금까지는 옛날 왕들이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새, 법, 술. 듣다 보면 좀 차갑고 무섭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놀랍게도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비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 어땠나요? 혼란스럽고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모르고 그야말로 무한경쟁 시대였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이 거대한 제왕학을 국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비자의 지혜를 남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날카로운 도구의 칼날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바로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하나의 국가를 제대로 세우고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군주가 되고 CE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안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비자가 말한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제 나라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써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이 도구들이야말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나라를 아주 단단하게 세워줄 튼튼한 기둥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새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사회적, 직업적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법은 무엇인가요? 이건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하는 당신만의 가치가 있나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만의 헌법, 그걸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신이라는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술은 무엇입니까? 이건 당신의 전략, 당신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세운 그 원칙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혹시 게으름이나 나쁜 습관 같은 내 안의 나쁜 싹들을 어떻게 잘라내고 관리하고 있나요? 이게 바로 당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력, 바로 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새 법술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한비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큰 지혜, 바로 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게 무조건 엄격하게 채찍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큰 산은 좋은 흙이든 나쁜 돌이든 가리지 않고 다 품어서 그렇게 높아지는 거고, 큰 바다는 작은 시냇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넓고 깊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포용력, 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비자의 전술 중에는 나중에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일단은 줘라 같은 좀 무서운 계산도 있어요. 지백이라는 사람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는 안 줬는데 위나라만 딱 줬거든요.
왜? 교만해져서 스스로 망하게 만들려고. 결국 그렇게 됐고요. 물론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모두가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계산만 하면서 서로를 대한다면 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비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정말 냉혹하고 날카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남긴 진짜 통찰은 이게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나라는 천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이제 그의 철학이, 그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당신의 삶을 다스릴 것인가?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